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상담 이론의 개요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으로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상담 이론에서는 우선은 이름 그대로 이 상담 방법에 대해서 학자분들이 어떠한 이제 학문적인 토대를 만들어 두셨는지를 배우는 게 주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다만 그에 앞서서 우리 청소년 상담을 하게 될 때 상담을 어떤 태도를 해야 되는지, 또 상담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파트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 상담의 기초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하게 되실 겁니다. 이 파트에서는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즉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상담자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내담자를 위해서 내담자를 위해서 상담자가 조력하는 그런 단계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파트가 들어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의 3요소다라고 하게 되면은 내담자, 상담자, 상담 관계라고 하는 것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파트에서 배우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상담을 위해서 상담자가 가져야 되는 태도라던가 윤리적인 요소들도 이 파트에서 공부를 같이 하게 되실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청소년 상담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하게 되실 건데요. 이 청소년 상담 이론이 생각보다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줄기를 잘 잡으셔야 조금 혼동되는 것을 막으실 수가 있으신데요. 일단은 줄기를 잡기 위해서 세 개의 이론을 먼저 앞서 꺼내 두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심리학의 출발 지점이라고 불리는 정신분석 상담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행동주의 상담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정신분석 상담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강조해요. 인간의 어떤 그 심리와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의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무의식에 의해서 많은 이제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였고요. 그래서 무의식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무의식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와 그 다음에 사람의 그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초기 경험, 한 이제 그 아동기 이전까지 그 경험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과거의 초기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탐구하는데 많은 힘을 쏟은 것이 정신분석 상담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사실은 이제 그 느낌을 아시다시피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는데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썼거든요. 근데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신분석 상담 이론에서는 이 무의식을 알기 위해서 꿈속에서 어떤 상징을 이제 등장시키는지 이런 거를 찾고 그리고 해석하는 작업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다른 입장도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행동주의 상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행동주의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추상적인 사고,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우리가 심리학을 사회과학으로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되려고 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라고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행동을 단위로 해서 측정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행동주의 상담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왜냐? 인간의 심리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볼 수가 없지만 행동으로서 표현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제품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제품을 구매하는 행동을 하거나 구매를 하고 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변의 사람들한테 입소문을 좋게 내거나 혹은 인터넷 게시판에서 그 제품에 대해서 좋다라고 하는 댓글을 달거나 이런 행동을 하게 될 것이잖아요. 그래서 심리를 연구하는 건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는 행동을 단위로 해서 과학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던 것이 행동주의 상담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행동을 측정할 수 있듯이 인간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반복 교정 훈련을 통해서도 바꿀 수가 있는 것인데 행동이 교정되면은 심리적인 문제도 같이 해결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바라보았던 것이 행동주의 상담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크게 상담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줄기로 나눠지게 되고요. 이거랑은 별개로 실존주의 상담이라고 하는 분류도 있습니다. 조금 이제 이게 이렇게 좀 칸을 나눠가지고 제가 구분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실존주의 상담은 조금 결이 다른데요. 이 상담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인간은 심리적인 문제를 겪을 수 있는데 그 심리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의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잘못된 행동의 습관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을 해요. 인간의 심리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는 인간이 언젠가는 죽게 되는 삶이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 실존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사는 것이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고민하는 데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소개하는 것이 실존주의 상담입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상담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어떤 존재 의미를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인간의 어떤 존재의 순정성을 인식시키고 회복시키는 데에 조금 더 초점을 둔 상담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의 줄기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이거를 미리 말씀드린 이유는 나머지 상담 이론들이 이 세 가지의 이론의 영향을 받아서 발전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정신분석 상담의 영향을 이제 크게 받았던 그 이론 중에서 개인 심리 상담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아들러라고 하는 학자분께서 주장을 하신 이론인데요. 아까 정신분석 상담 이론에서는 사람한테는 무의식이 중요하다. 그리고 정말 초기에 어렸을 때의 어떤 초기 경험이 중요하다라고 소개를 하였었거든요. 이 초기에 경험을 하게 될 때 충족되지 못한 욕구가 있으면은 사람은 거기에 고착이 되어서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도 어떤 이제 그런 그 고착이 된 그런 증상들을 표현하게 되고 항상 그 안에 갇혀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무서운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개인 심리 상담에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은 의식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의외로 개인적인 요소가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 요소가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초기에서의 어떤 욕구 불만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그리고 개인이 부족한 점을 인식하는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사람이 살면서 극복할 수 있는 것이고 오히려 열등감을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더 좋은 자신을 만나게 된다라고 강조한 것이 개인 심리 상담 이론입니다. 정신분석 상담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지지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반대되는 이론을 뭐 조금 비슷한 면도 있지만 조금 다른 결의 이론을 주장을 하신 것이 바로 개인 심리 상담 이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후대에는 이것에 영향을 받아서 교류, 분석, 상담,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돼요. 조금 나중에 나타난 그런 이론이기 때문에 정신분석 상담에 영향을 많이 받긴 했지만 근데 이곳에 영향만 받았다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 정신분석 상담, 실존주의 상담, 행동주의 상담의 영향을 각각 조금씩 받았는데 이 교류분석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신분석 상담에서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구조를 그냥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정신분석 상담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욕망대로 하고자 하는 원초와 그리고 이거를 억제하고자 하는 초자, 중간에 세고 중자는 자라고 하는 개념이 무의식을 구성한다라고 소개를 이 이론에서 했었는데요. 교류분석 상담에서는 이거를 받아들여서 원초아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자, 그 다음에 초자라고 하는 것은 부모자, 그 다음에 그냥 자라고 하는 것은 성인자, 어른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받아들여서 그 어떤 무의식의 구조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의사교류, 소통에서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석을 하고자 하는 기법이었어요. 물론 이거 말고도 좀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튼 이러한 방식으로 정신분석 상담 이론이 각각의 이론들한테 영향을 주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실존주의 상담과 행동주의 상담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하게 되실 건데, 자, 행동주의 상담. 일단은 객관적인 어떤 행동 연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런 이론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합리, 정서, 행동, 치료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데요. 행동주의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심리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행동치료를 통해서 바꿔줄 수가 있어, 해결해 줄 수 있어 라고 하는 입장인데, 너무 눈에 보이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입장이 이제 지속이 되다가 나중에는 눈에 보이는 행동을 훈련시키지 않아도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자기의 인지를 수정해서 심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사회, 인지, 치료
혹은 사회학습 이론이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간 단계 이론의 영향을 또 다시 받아가지고 합리정서행동 치료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데요. 인간의 어떤 그 심리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행동 훈련 치료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는데 반복적으로 어떤 것을 행동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 신념 중에서 비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는 그 신념을 반복적으로 이제 논박을 해주고 그로 인해서 이 사람이 갖던 어떤 부정적인 감서라고 하는 거, 옛날에 그 잘못된 어떤 신념으로 인해서 갖던 부정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정서라고 하는 것을 긍정의 방향으로 바꿔주고자 하는 치료가 합리 정서의 행동 치료입니다. 그래서 행동주의 상담에 인지적 내용이 좀 보태진 것을 같이 받아들여서 발전시킨 것이 합리 정서 행동 치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와 유사하지만 조금 이제 다른 결의 내용을 발전시킨 것이 인지 치료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유사하지만 조금 용어가 달라요.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문제는 비합리적인 신념 때문이다 라고 강조를 한 건데 인지 치료 상담에서는 인간의 심리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인지적 왜곡 때문이다 라고 별도의 명칭을 만들고 해석을 하고자 한 것이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두 개 다 행동주의 상담의 영향을 받은 이론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좀 후대 이론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실존주의 상담의 이론의 영향을 받았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있는 실존주의 상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실존주의 상담도 굉장히 많은 이론들에 대해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인간 중심 상담 이론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인간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이해와 수용의 자세를 바탕으로 해서 인간이 스스로 자기 어떤 그 실현 가능성을 성취할 수 있게끔 돕는 상담 기법이 인간 중심 상담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다 보니까 각각의 이론들을 굉장히 압축해가지고 정말 조금 이제 편협한 관점으로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내용들을 좀 들어두시는 게 나중에 상담 이론들의 줄기를 잡는 데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요거 말고도 뭐 어떤 그 해결 중심 상담 기법이라던가 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해결 중심 상담 기법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이런 이제 전통적인 줄기를 떠나서 인간의 심리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이 의외로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성 역할 때문에 발생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여성주의 상담 이론 또 문화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어떤 고통에 일조하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또 주목하는 다문화 상담 이론이라고 하는 것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담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큰 세 가지의 줄기로부터 시작을 하였지만 각각 영향을 받으면서 다양한 후대의 이론들로 발전이 이루어져 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상담 이론은 이 줄기를 기억하시면서 하나하나의 이론의 그 특징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특징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상담 치료 기법이 무엇인지를 익히시는 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청소년 상담의 실제 청소년 상담의 실제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상담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될 때 초기 상담, 중기 상담, 그 다음에 마무리 상담 이런 이제 절차로 나뉘게 되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상담의 단계마다 과제가 무엇이 있고 상담자가 유의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게 될 거고요. 또 그 과정 중에서 이 각각의 상담 이론들을 개별로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상담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총 정리하는 파트가 바로 청소년 상담의 실제 파트다라고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다행스러운 거는 상담 이론 같은 경우에는 기본 이론을 충실하게 학습을 하시면은 저희가 합격을 할 수 있는 그 합격선의 점수를 넘기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을 정도로 보통은 평이하게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어진 기본 이론을 저와 함께 살펴보시면서 따라 학습을 하시다 보면은 분명히 올해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남은 시간 동안 많이 불안한 마음도 드실 건데 일단은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남은 기간 동안 내가 모든 것을 불태워서 꼭 합격한다라고 하는 의지만 다져주시면 되시겠고요. 저희는 그럼 다음 시간에 기본 이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